자,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재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겨울,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이 밀양에서 창원으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제가 통학을 했는데요. 종종 수업이 늦게 끝나서 제가 막차를 놓치곤 했거든요. 결국 학교 근처에 몇 달간 지낼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긁고 모으고 모아서 이 저렴한 방이 많다는 동네로 갔습니다. 전봇대며 담벼락이며 온통 세입자를 구하는 벽보가 붙어 있었죠. 아, 그 혹시 방 있나요? 제 예산으로는 한 달 월세 내기도 정말 빠듯했어요. 반쯤 포기하고 동네를 나서는데 낡은 대문의 벽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3만 원? 뭐야, 왜 이렇게 써? 오, 야야 너무 싼데 이거 고조인데 고조야. 13만 원. 오. 동네 다른 집들보다 반 이상 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곧장 벽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세입자 구하는 벽보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이고, 학생이지? 할머니 한 분이 광고하려고? 나오셨어요.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방 있으니까 들어가 한번 봅시다. 응?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제 사정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이 꼭 필요한데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월세를 5만 원 더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야? 얼마야 그러면? 8만 원이요? 8만 원이네.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잡지를 쭉 찢어서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12월 5일 한재호에게 월세 8만 원을 받음. 자, 이거 계약서야. 응? 갖고 있어. 계약서가 왜 이렇게 허술해? 좀 의아했지만 싼 방 구했으니 그걸로 너무 즐거웠죠. 그럼요. 쿨하시네. 제 방은 할머니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인데 이거 봐야지 해가 잘 들지? 해도 잘 들고 깨끗하고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방 한켠 쪽에 문이 있었는데요. 박스 테이프를 아주 두껍게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사방에 열면 안 되나 봐. 문 앞을 기웃거리는데 학생. 이건 다락문이야. 겨울에 여기 우풍이 특히 심하거든.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네, 음. 알겠습니다. 냉기를 막으려고 문을 테이프로 꽁꽁 막아 놓으신 거죠. 그럴 수 있어. 혹시 방이 춥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더울 만큼 아주 따뜻하게 난방을 틀어주셨거든요. 다정한 주인 할머니 덕분에 새 방은 2배로 더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소리에 전 잠에서 깼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한창 잘 시간이잖아요. 홧김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는데 문 여는 소린가? 아주 천천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야? 하고 살짝 이불을 걷어봤더니
왜 열려 있어? 다락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오, 누가 뜯었네 그럼. 오. 그 방에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은 그 소리는 뭐야? 문에 붙은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였죠. 솔직히 좀 무섭긴 했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면 왜 접착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박스 테이프 하나를 다 써서 문 사방에 테이프를 꽁꽁 붙였어요. 이제 다시는 저절로 문이 열릴 수 없게 말이죠. 다음 날 야간 실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선 남자가 할머니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목 뒤에 이 주먹만한 크기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중에 이 문신을 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 저도 모르게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아, 저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혹시 여기 사세요? 네. 저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강지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와서. 네. 잠깐만요. 혹시 다락에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 그 다락에 별일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락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야, 찜찜하게. 저는 결국 할머니께 물어보라고 했고 남자는 갑자기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호, 이상하네. 뭐가 있다.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신지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기가 밀려오더라고요. 살짝 돌아봤더니 바로 어제 10겹, 20겹 테이프를 꽁꽁 붙여놨던 그 다락문이 또 열렸는 거예요. 아, 이름이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이상한 거야. 첫 번째는 제가 붙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 오래됐을 수도 있고 당연히 뜯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가 그날 밤에 테이프를 사와서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테이프고 한 겹만 붙인 게 아니라 한 2겹, 3겹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칼이 없으면은 좀 뜯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람은 절대 아니다. 바람으로 뜯어질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야? 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럼 거의 태풍이지 뭐. 누가 연 거야? 혹시 할머니가 다락에 누굴 가둬놨나? 그렇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오싹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전 직접 확인해보게 됐습니다. 제발 가지 마.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조심조심 다락 계단을 올랐어요. 다락에 올라서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처음 눈에 띈 건 바로 제 키만한 부적이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마지막 부적을 보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적 한가운데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강지우. 강지우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우편물.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서는데 꼭지를 쳐낸 사과. 아직 연기가 남아있는 향까지. 방금 차린 것 같은 제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적에 붙어있던 사진 속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여자를 피해서 다락 구석으로 물러서는데 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오지 마. 다락을 오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오지 마. 전 다락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덜덜덜 떨면서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다락에 들어간 거야? 아, 할머니. 옥상에 올라온 주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당장 열려있는 다락 문부터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본 여자 귀신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귀신은 몇 년 전 할머니 집에 살았던 여학생이라는데요. 거의 매일 학생의 남자친구가 놀러를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학생이 임신을 했고 아이고.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여학생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결국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에 뱃속에 아이까지 잃었답니다. 남자는 그날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학생은 혼자 힘들어하다 다락에서 스스로 아이고. 목숨을 끊었대요. 아이고. 스스로.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이 한이 많은지 죽어서도 할머니 집을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 귀신을 모시고 매일 달래주고 있다고 아, 합니다. 할머니께서.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 앞을 기웃대던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학생의 이름이 강지우였잖아요. 응. 남자가 찾던 이름도 강지우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할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뜸 혹시 목 봤어? 그 여자애 죽게 만든 그 못된 놈. 그놈 목에 문신이 있는데.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강지우 앞으로 온 제게 자꾸 다락을 확인하던 남자는 지우 학생을 죽게 만든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죠. 당장 방을 나와서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다락문을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우 학생은 언제쯤 할머니의 다락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얀 집. 소름 깼네 또. 야, 벌써 무섭다. 이번 사연은 그림같이 지어진 300평 대저택에서 일어난 괴담인데요. 지금도 부동산 채널에서 인기 매물로 소개되고 있는 전원주택이랍니다. 실제로. 인기 매물이야? 실제로.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에 소재하는 300평대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대지가 넓다는 얘긴데요. 골프 연습 시설 같은 걸 만들어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잔디들 같은 게 관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응. 뿌옇게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여기 보면 싸다고 가야 할 집은 아니에요. 대문 앞에 왜 땡땡땡이 걸려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땡땡땡이 뭐지? 개조심, 말조심, 아니지 아니지. 입조심. 아, 이것도 무슨 뭐죠? 아니야, 아직 일러요, 선배님.
댓글을 쓴 분은 바로 이번 사연의 제보자인 은하 씨예요. 네. 이 집은 은하 씨의 어머니가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 엄마가 지은 집을 왜 비방한 방송 보다가 우리 집도 장난 아니게 무서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와 본인 집을? 엄마는 약간 로망이 있으셨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옛날 노래 가사처럼 소원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집을 짓게 되신 거였어요. 그쪽으로는 길도 없었고 그냥 산 덩그러니 산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길을 내고 처음으로 집을 앉힌 거고요. 진짜 대지가 넓나 보다. 와, 근데 길이 없던 곳에 집을 지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네, 지금부터 제가 언니 은하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슭 위 하얀 전원주택. 그중에서도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엔 엄마의 원픽,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봄이면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이 모습에 엄마가 홀딱 반해버리신 거죠. 반할만하다. 네. 엄마는 집 짓는 내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도 마시고 바베큐도 하는 상상을 하셨대요. 엄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던 집인데. 그리고 저희는 엄마의 꿈처럼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로망이죠. 아 너무 좋았겠다. 벚나무 밑에서 엄마 그리고 동생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들. 여기 아침인데. 아 진짜 저 아저씨 또 왔네. 이 나라 먼저 베어버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걸 왜 아직 부는 거야? 이쁘기만 한 나무를 왜? 아니 그리고 아저씨 남의 집 나무를 왜 자꾸 난리예요? 웃기는 아저씨야. 불청객은 바로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칙하기만 한 걸. 왜? 아저씨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와 같은 터에 집을 지은 이웃이었는데요. 네, 엄마가 아끼는 벚나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저씨가 자꾸만 나무를 베라고 하셨거든요. 에? 왜? 남의 집 나무를. 처음에는 그냥 진상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벼랑간 마당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네.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아저씨가 톱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저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무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슥슥 엄마가 보란 듯이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에이, 아, 이건 선 넘은 거지. 맞아. 주거침입죄예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노발대발하셨고 그제야 아저씨는 나무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무를 죽이려는 아저씨와 나무를 지키려는 엄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아저씨는 벚나무 아래에 끔찍한 부적을 묻어두기도 했고요. 나무 기둥에 커다란 못을 잔뜩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아유, 이상하신 분이네. 아저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나무를 향한 엄마의 애착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광기에 그치, 또 되려. 광기가 나와. 이제 엄마의 일과는 단 하나, 온종일 나무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간 잠도 자지 않고 벚나무 아래 누워 계셨죠. 살 것 같아. 엄마. 밤에는 추워. 들어가자. 그래 엄마 방에 들어가자. 아저씨 또 오면 우리가 이야기 잘할게.
들어가자, 엄마. 나무는 엄마가 지켜. 저와 동생이 엄마를 나무에서 떼어놓으려 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나무에 집착하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왜요? 일상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신 거예요. 되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 생각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가 있을 때가 되게 행복했구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후로 저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활짝 웃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깬 건 다 이웃 아저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아저씨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게 뭐야? 집 앞엔 소금이 소복히 담긴 바구니가, 담벼락엔 줄줄이 팥이 흩뿌려져 있었던 거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온통 귀신 쫓는 물건들이었어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약간 주술적인데. 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아저씨는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이 집 아저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야, 이거 이상하다. 며칠 전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중추 삼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의 아저씨까지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막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 방에서 뒤척이다가 동생이랑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 너머 보이는 벚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가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축 늘어진 다리? 푹 꺾인 고개? 그때 새까만 형체가 저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야?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대롱대롱 또 다른 다리가 보였어요. 왜 그래? 새하얀 다리에 원피스 자락. 제 동생이 정신을 잃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와, 안 돼. 동생은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는데요. 은지야.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제 외침에 다행히 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분명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 위라는 거예요. 약간 몸 위에 뭐가 있네.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좀 해하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형체는 남자의 형체였어요. 이건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섭다.
동생이 막 이제 잘못될까봐 동생 문 앞에서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문 열고 확인해보고. 이 집에서 나와야 돼 당장. 야, 이 집이 안 맞다.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가 엄마를 데려가고 이제 제 동생까지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나무가 없는 곳으로 당장 도망쳐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갈 수는 또 네. 없어요. 고민 끝에 동생과 같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들어 앉아 있네. 아유 무슨 이런 악기가 이런 나무를 집에 뒀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벚나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그렇고 손을 댄 사람도 그렇고 다 죽을 수 있다고. 죽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아저씨랑 엄마. 그 아저씨. 저희 종교 세 개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성수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희의 갖은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동생도 저도 더는 나무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얼마 후 늦은 저녁, 야식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 은지야! 2층 테라스에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치킨 먹게 1층으로 내려와. 야, 이은지! 그 순간 동생은 은지야! 상체를 난간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동생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그때 동생 위로 새하얀 뭔가가 납불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려다보는데 지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붕 위에 서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당장이라도 동생을 해칠 것만 같았어요. 얼른 집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동생은 조금씩 난간 아래로 구부러져 갔고 마지막 순간 겨우 떨어지는 동생을 끌어안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떡해. 정말 다행히 동생은 다치지 않고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단 무속인은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묘지터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 왜 자리를 잡았냐. 그러니까. 이거 봐. 저희 집에는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아니야? 소름 돋아. 지붕에는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니네 집 지붕에 있다가 옆집 지붕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다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아저씨 죽었잖아 아저씨.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가 집을 지은 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데요. 터에 자리 잡은 악귀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씩 죽여 내쫓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 다음은 아저씨. 그리고 이젠 제 동생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듯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진 않을까요?